안녕하십니까. 오늘 논어 이제 6번째 시간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논어 이제 하기 편을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장님께서 수기 자기의 수양을 먼저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자궁이 굉장히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서 해야 된다. 위정이 덕. 그래서 위정편의 처음 문장이 위정이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편명이 위정이에요. 논어 2편의 제목이 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에서 우리가 하기편에서 한 수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엔 좀 더 위원을 확장해서 남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이제 위정편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본문을 해보죠. 그 논아들이 그 자료 있죠? 거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 같이 있죠. 자왈 위정 이덕이 비어 북신이 거기서 오던 이 중성이 공진이라.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왈 위정 이덕이 비어 북신이 거기서 오던 이 중성이 공진이라.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정 이덕,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서 한다. 덕으로서 하는 정치를 비유하자면, 비교하자면 북신은 북극성이죠.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들이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덕으로 정치를 하면은 지도자라든가 천자가 중심에 있어도 그 중심이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모든 주위에 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그 북극성을 향해서 도는 것과 같이 중성이 공진이라 모든 별들이 그곳으로 향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말로 이제 위정편을 시작한 것이 바로 자왈 위정이덕이 비어 북신이 거기서 오던 이 중성이 공진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밑에 좀 작은 글씨로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한 내용이 있어요. 같이 보시죠. 정지위원은 정의하니 이 정치할 때 이 정자는 정지위원 그 말 뜻이 바르게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를 정자와 같다. 정지위원은 정의하니 바르게 한다. 무엇을 바르게 하느냐? 소위 정인지 부정리하여 무엇을 바르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점 이러한 것들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하는 거예요. 정치란 가장 기본이 바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르지 못한 점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것이 소위 정인지 부정리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정이덕할 때 덕은 무엇이냐? 덕. 우리가 항상 덕이 있다, 덕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덕은 무엇이냐? 그것을 주자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덕지위원은 득이하니 덕이라는 것은 얻는다는 말이다. 얻을 뜻자예요. 덕이라는 것은 얻는다는 말이니 무엇을 얻느냐? 행도의 유득어 심활. 행도의 유득. 도를 행해서 유득. 도를 행하면 내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행도의 유득.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 이제 정은 바르게 한다는 거고 덕이라는 것은 얻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얻을 득자라는 거예요. 얻는다. 무엇을 얻느냐? 행도, 도를 행해. 도를 행해서 도를 행하면은 내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도는 뭐예요? 도는 뭐예요? 솔성지위도라고 해서 중형에서는 솔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성. 솔성은 뭐냐 하면은 성.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의 그 이 본성을 가지고 있죠. 본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여한 천성이라는 거예요. 천성. 하늘이 준 성품이에요. 하늘이 준 성품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늘이 준 성품을 따르는 게 도다는 거예요. 도가 별게 아니다. 도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늘이 준 천심, 본성을 어기지 않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 밖에서 큰 걸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다 모든 사람에게 천성을 다 주었는데 천성은 저기 우리 인의예지, 올량공검이 이런 내용이에요. 인의예지의 본성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인의예지의 본성을 다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따라서 따르는 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덕은 이 도를 잘 행한다는 거예요. 도를 잘 행하면 덕이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가 뭔지, 우리 성이 뭔지, 덕이 뭔지 이런 이제 개념들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도를 뭐 통한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멀리 가서 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만 잘 따르면 그게 도가 통하는 거예요. 어디 산에 가서 뭐 이 수도를 크게 해갖고 도가 통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본마음만 따르면 돼요. 본마음, 하늘이 준 본마음을 어기지 않고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다. 그러니까 위정이덕은 뭐예요? 위정이덕. 내가 나의 본심을 잘 따르는 도를 행하면 이 덕이 생기는데 이 덕을 가지고 이 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이웃에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위정이덕. 그럼 이제 우리가 정자하고 덕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겠죠. 그것을 이제 주자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위정이덕이면 즉 무의 천하귀질이 그 덕으로서 정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위정이덕 할 때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정치를 하는데 덕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덕을 수단으로 삼아서 정치해요? 지도자가 자기가 덕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덕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덕을 가지고 뭐 국민을 어떻게 뭐 변화시키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덕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 무의라는 것은 무의지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의지치. 보통 이제 무의는 도가가 많이 얘기를 해요. 무의자연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보통 이제 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 그럼 무의지치하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무의지치는 하게 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게 함이 없어. 백성들을 억지로 뭘 시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율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율정치. 지도자가 강제적으로 백성들이나 국민들한테 너 이래 해라 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지치는 지도자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게 함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다. 자율적으로. 그죠? 우리가 자율. 이것이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스럽게 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해도 다 어긋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왜? 지도자가 항상 바른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무의지치가 되면은 이 위정이 되면은 이제 무의지치가 되었고 백성들이 거기에 귀의한다는 거죠. 다 거기에 호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북극성이 딱 그 중앙에 있으면은 모든 별들이 다 북극성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그림 저기 하나 있나요? 저 북극성 제가 드린 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북극성을 그 사진 찍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니 북극성 그림. 네, 돌 그림. 그거 거기 없나요? 보냈는데. 아 그래? 나중에 보죠. 지금.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어떤 그림이냐 북극성의 가운데 있으면 모든 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궤적을 그려서 아주 멋진 그림이 돼요. 시간을 오래 이제 카메라를 열고 하면은 보통 그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귀하는 상이 마치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무별들이 다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함께하는 그런 형상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덕으로서 정치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지도자가 이렇게 덕으로서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이 거기에 무의지 다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그 사회가 마찬가지로 하나로 이렇게 잘 조화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 논어 위정편의 첫 문장인 거예요. 그 상이 여차 아니라.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에요. 같이 읽죠. 자왈 시삼백에 일원이 폐지하니 왈 사무사니라. 이거 아주 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시삼백에 일원이 폐지하니 왈 사무사니라. 시경 300편이 한마디로 하면은 사무사라는 거예요. 사무사는 생각함에 삿뜻함이 없다는 거죠. 생각함에 삿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경은 국풍에서 송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시가 300여 편이 실려 있는 것이 시경이에요. 시경. 그래서 이 풍은 백성들의 노래예요. 백성들. 그러니까 요즘 하면 민간인들의 노래죠. 그 다음에 아는 정학이에요. 궁중에서 다 이렇게 그때 이 정례적인 여러 가지 형식에 있을 때 그 음악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송은 제례학에 해당되는 건데요. 큰 그 제례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음악이에요. 그래서 풍화송 이건 무엇을 노래한 것이냐면은 전부 다 위정이덕으로 펼쳐진 그 아까 북식이 거기서 오던 중성이 공지하는 그런 왕도 정치, 덕치 인정을 노래하는 게 바로 다 시경이에요. 시경 300여 편이 다 그 내용을 노래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왕도 정치, 무의지치.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왕도 정치라고도 해요. 왕도 정치. 또는 아까 위정이덕이라고 했으니까 덕치, 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덕치. 그다음에 어진 정치, 덕치 인정. 이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풍화송 300여 편의 시경이 되는 거예요. 이 시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함에 사뜻함이 없다. 사무사라고 그랬더니 사무사. 생각함에 사뜻함이 없다. 사무사다. 이 석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경에 이 300여 편 19 중에 나온 글자 중에 공자님께서 이 석자를 따서 내가 보니까 시 내용이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 생각함에 사뜻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이 사람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듯이 사람의 모든 감정, 마음 이런 것들에 사뜻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우리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어. 마음에는 바른 마음이 있고 이 사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 삐뚤은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마찬가지로 아까 정이라는 것이 바르게 한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이 시경의 내용도 마음을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솔성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본성이 있다고 그러죠. 본성은 뭐예요? 이거는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는 선하다는 거예요. 선에 대해는 악이죠. 악이 있어요. 그래서 순자는 성악설을 부르짖어서 육아에서는 넌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 성선이다. 성은 선이다. 그래서 우리 본성의 선함을 추구를 하고 우리 마음에 바른 것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성과 또 감정이 있죠. 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정은 고든 정이 있고 곧게 이걸 똑바로 본성에 맞게 똑바로 정이 나와야 되는데 인의예지에서 곧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측은 시비 사양 수오지심이거든요. 그 마음이 곧게 나오는 것이 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삐딱하게 삐뚤삐뚤 나오는 걸 직콕 구부러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이 이게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아까 이 덕자도 이 고들 직자에다가 마음 십자를 이렇게 써도 이 같은 자예요. 이게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바르게 쓰라는 거죠. 마음을 바르게 쓰면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은 곧게 바르게 우리 본성 인의예지로부터 똑바로 곧게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사단이 나오듯이 감정은 곧게 써야 되고 마음은 바른 마음, 우리의 본성은 하늘이 다 주신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잘 따라서 본성을 잘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감정을 곧게 가지려는 거죠. 그것이 다 지금 이 시경에서 말하는 사무사라는 거예요. 사무사. 우리 생각을 바르게 삿됨을 없앤다는 거죠. 정치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듯이 우리 이 시경의 300편의 시는 우리 마음에 사악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시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에 공자님께서 여기에 시 300의 이론이 폐지하니 와의 사무사다. 이걸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논어가 물론 이제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이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시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위정이덕이 되면은 이 백성의 마음도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님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러한 도로서 여기에 아무리 위정편이지만 막 그냥 마구잡이로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기본 철학을 깔고 위정이덕, 그 다음에 시삼백의 이론이 폐지와 사무사, 이런 말을 이제 연계해서 논어 위정편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세 번째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같이 읽어요.
자활 도지 이정하고 제지 이정이면 민면이 묻히니라. 또 도지 이덕하고 제지 이래면 유치 차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도지 이정할 때 여기 이제 도라는 것은 이제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가 여기 행동할 때 도도 있지만은 길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뭐 진리라는 뜻도 있고 또 인도하다, 말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같은 글자, 한자의 글자인데도 여기서는 인도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지정, 정으로서 인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또 정이라는 것은 그 행정적인 그러한 그 이 법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법령으로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지 이형이면 그 죄는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백성들을 가지런하게 하기를 이 다스리기를 형벌로서 한다는 거예요. 형벌로서 한다. 그 요즘 이제 우리의 사회예요. 이것이 이제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죠? 죄는 다 형벌 법에 따라서 형벌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에 응당한 형벌로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도지 이정하고 법률 그런 법령으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거기에 어긋남이 있으면은 제지형 형벌로서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면이 묻히라. 백성들이 면해도 부끄러움이 없다. 왜 법에 규율된 그 조항만 지키면 되지. 사실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도덕만 지키면 되지. 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덕은 안 지켜도 그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법만 지키면 벌을 안 받으니까 법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도덕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져. 마음에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해도 뭐 떳떳하는 거야. 나는 법을 위반한 게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이 민면이 무치예요. 자활 도지 이정하고 제지이면 민면이 무치니라. 그런데 다시 이제 위정이덕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지 이덕하고 지도자가 덕으로서 인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가 이 덕으로서 솔선수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지이래면 그것을 백성들을 잘 가지런하게 하기를 예로서 한다면 그러니까 법보다 기본적인 우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그 행동의 요건인 예로서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로서 백성들을 가지런하게 하면은 유치 차격이니라. 유치 부끄러움이 그 양심에 그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차격, 차는 또 이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에 이르느냐? 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선에 이르게 돼. 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이 선하잖아요. 다 마음 본성의 선함을 다 추구를 한다는 거죠. 악을 없애고 또 마음의 삿됨을 없애고 감정의 이 나쁜 구부러진 그러한 감정을 없애서 그것이 다 유치차격이다. 잘못하면 부끄러울 줄 알고 또 백성들이 다 이 선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바로 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주에 간단히 보죠. 아까 시경서부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범시지언이 선자는 가히 간발인지 선심하고 악자는 가히 징창인지 일지하니 기용은
귀여 사인 듣기 정성지 정의이라. 모든 시의 말이 선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동시켜서 분발하게 할 수 있고, 또 악한 것은 사람의 방탕한 마음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할 수 있으니 그 효용은 모두 사람들이 바른 성정을 얻게 하는데 돌아갈 뿐이다.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데 돌아가게 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도지이정, 제지이래, 도지이덕, 제지이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절 민심하고, 이건 이제 예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기 악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이 관계가 있어서 뽑아봤어요. 예절 민심하고, 예절은 민심의 마음을 절제하게 하고, 조절하고, 예절은 민심을 절제하게 하고, 악화민성하나니, 음악은 백성의 소리를 잘 화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악, 우리 항상 예와 악은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절은 우리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은 백성의 소리를 잘 화합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 행지하며 형이 방지하야. 아까 이 정치하는 것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가 취하는 내용이, 아까 이제 법령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제정을 해서 백성들이 잘 실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죠. 형이 방지, 형벌로서 방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때는 예악 형정 이런 말을 써요. 예악 형정. 이 네 가지가 잘 갖춰져야지 그 나라의 정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악 형정이 사달이 불패하면, 사방에 잘 행해져 가지고 어긋남이 없으면, 예악 형정이 사방에 통달해서 사달, 그래서 불패하면, 그것이 어긋남이 없으면, 즉 왕도 비은이라, 그러면 왕도가 갖춰진다. 아까 그 왕도 정치 말씀드렸죠. 이 왕도 정치, 이 왕도 정치가 행해주는 기반이 생기게 된다 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기 그 악기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예기 악기편에. 그러니까 물론 이 도지 이정하고 제지 이정이면 민면이 묻히지만은, 그래도 또 형정이 기본적으로 국가로서는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또 이렇게 따라하지 않고 어긋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건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차원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악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조절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화합하는 것이 예악이다. 그래서 예악 형정, 이 네 가지가 왕도 정치의 기본이 된다는 말을 예기 악기편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마인드맵을 한번 보세요. 공자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숙이 아닌 숙이 안 백성, 자기의 수양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남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살도록 정치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한 번은 공자님께서 그 태산 옆을 그 제자들이랑 이렇게 지나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뭐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산 기슭에서. 그래서 그 자로와 여러 제자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갔었는데, 이 자로 보고 어쩐 일인가 가서 좀 알아보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로가 가서 물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우리 시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이 산에서 살다가 호환을 당했다는 거예요. 호환을 당해서 호랑이한테 먹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내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래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식구들이 이렇게 호환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이 태산 기슭에 와서 사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이 무가정이다. 무가정. 가혹한 정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이 자로가 공자님한테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가정은 맹어 호라. 이거 이제 아니고. 그 혹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가정은 맹호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 이거 꼭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기록해라.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 가혹한 정치를 더 두려워하고 더 백성들이 민중을 싫어한다. 이런 말을 하신 내용이 얘기 단공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얘기 단공편에 나오는. 공자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 이거 꼭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지금 이제 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정은 정의하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뭘 바르게 하는 것이냐? 인지부정. 사람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 밑에 민유방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유방본.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고 그 근본이 아주 견고해야 본고 방령이다. 나라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편안하다. 본고 방령이다. 이 말은 서경에 있어요. 서경에 운임금이 훈화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오자지서에 나와 있는데 그 운임금의 이 손자인 그 태강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형제들이 그 나무라는 글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가르치셨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하고 한 말이 민유방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경 운임금 때부터 백성을 강조한 거예요. 백성을 강조했어요. 민유방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 근본이 잘 견고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서경의 운임금 때부터 우리 민본 사상이 육아의 가장 기본되는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맹자는 더 강조를 하죠. 맹자는 더 강조를 해요. 하다못해 민의 귀, 민은 백성이 가장 귀하고 민의 귀.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사직인데 나라죠. 사직. 사직은 그 다음이고 차지. 그 다음에 군의경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인구는 가볍다. 인구는 백성이 귀하고 그래서 민귀 군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임금이 귀한 게 아니라 백성이 귀하고 민귀 군경이다. 이 맹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맹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임금 때부터 이 공맹의 사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본주의. 임금이 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거는 필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혁명을 해야 된다까지 얘기하잖아요. 맹자는. 백성이 귀하다. 민본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 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민유방본이다 이런 말을 제가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 한번 적어봤어요. 정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거다. 뭘 바르게 하는 거냐? 사람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데 거기에 백성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백성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 정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맨 위로 보면은 우리가 천명유의성, 우리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본성을 간직하고 있듯이 다 정치도 천자도 다 천명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된다. 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 천자가 되고 그 천자는 천덕 왕도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정희덕,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것이 무의지치다. 무의지치. 그렇게 덕으로서 정치를 하면은 백성들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없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자율적인 민주 자유사회, 자유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사회, 자유평등이 구현된 사회. 그것이 지치지 시대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정이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지금 유정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거기 위정이덕 우측에 보시면은 정치의 여러 종류를 한번 써봤어요. 제가 덕치, 덕으로 하는 정치, 예치, 아까 예절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절제시킨다 그랬죠. 예치. 그 다음에 법치, 그 다음 단계가 법치, 법률과 형벌로서 다스리는 사회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폭력, 힘으로 다스리는 사회, 역치. 이거는 이제 제일 그 낮은 단계의 정치겠죠. 이게 독재 정치 이런 것을 이제 역치, 법치, 예치, 덕치. 이게 수준이 제일 높은 것이 덕치라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런 정치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 우리 유교에는 그러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아주 상세하게 이 2500년 이상 전부터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서경에서 말하고 있는 홍범구주예요. 홍범구주. 홍범구주. 운임금이 천명을 받아서 이제 홍범구주를 세상에 펼쳤다고 하는데 5가지 범주가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말씀드리려면 여기서 또 1시간 이상 얘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거기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이 오행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화목금토, 수화목금토 오행 자연이죠. 그 다음에 경영오사라고 해서 모원시청사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해요. 모원시청사는 용모, 모원, 말, 모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모원시청사를 5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도자가 그 5가지를 수화목금토 자연과 하나가 합치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이 홍범구주에. 그래서 이제 오행을 얘기하고 오사, 경영오사. 그 다음에 농영팔정, 그 8가지 또 정치가 있어요. 요즘도 뭐 각 부서가 있듯이 행정부가 8가지 해서 다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4월 협영 5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세월 성신 역수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자연에 돌아가는 역수를 시간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용 황극이라고 해서 인군이 자기의 이 수신을 기반으로 해서 천도를
이어서 잘 계승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6. 예용 삼덕 해갖고 이제 지도자는 정직함, 유국, 강극, 유할 때는 유하게, 강할 때는 강하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7월 그때는 이제 이 정치를 할 때 여론을 잘 모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성 임금의 마음 뜻대로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신하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점술과의 복서 이런 것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거북점이라든가 시초점 그런 것도 이제 해가면서 모든 의견들을 다 수렴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계의예요. 명령계의. 그 다음에 또 8. 서징. 그래서 우양욱한풍, 이 비 내리고 뭐 햇빛 나고 바람 불고 이런 자연현상을 잘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향용오복 위용육국이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오복을 받고 잘못하면 육국을 받는다. 그래서 오복 여러분들이 사는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그 다음에 흉단절, 지루, 비낭약, 잘못될 때는 그런 이제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뭐 복잡하게 이 홍범 구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내용이 서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용에는 그 중용 구경이라고 해서 지도자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느냐를 9가지 또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수신, 몸을 잘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년, 어진이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친친, 자기 어버이를 잘 받들어야 되고, 자기 친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대신, 대신을 공경하고, 체군신, 군신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자서민,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백공, 기술자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유원인,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다 품어주고, 그 밑에 회제우라고 해서 자기 밑에 있는 제후들도 다 품어주는 그러한 이제 정치 지도력을 다 발휘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중용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경과 중용에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홍범구주 중용 구경에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좌우에 정치 좌우에 제가 정치와 행정을 나눠놨어요. 정치와 행정을 나눠놨어요. 이 얘기 예용편에 보면은 천하의 대도가 행해지면 이제 그 아주 공평한 사회가 되는데 선현여민이라고 그래, 연흥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치는 아주 이상이 훌륭한 사람들이 해야 돼. 정치는 대신 행정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막 이상주의자가 하면은 그거 현실에 안 맞거든.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그 다음에 정치는 그래도 꿈이 있고 먼 데를 지향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게 덕치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은 아주 어진 행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는 그 덕으로서 자기가 모범을 삼아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덕치 인정 이런 건 말을 많이 해요. 덕치 인정, 덕치 인정.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좌우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에서 말한 정치를 하려면 예약형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약형정. 그래서 형은 무엇을 하느냐? 형벌은 나쁜 일 안 하도록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형으로서 방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행지, 여러 가지 법령을 펼쳐서 백성들이 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좀 약간 이 낮은 단계의 아까 이제 법치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정. 근데 이럴 때는 민면이 묻히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백성들이 좀 어기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 수치함이 없다는 거죠. 법률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도덕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을 좀 더 이 예약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예약으로. 그래서 밑에 이제 예약을 놓은 거예요. 그 예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의 마음을 잘 조절한다는 거예요. 예절이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옷도 잘 갖춰져 있으면은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도 이렇게 잘 갖춰서 입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절은 이 백성의 마음을 잘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조절만 하면 안 되니까 음악으로서 또 백성의 아까 소리를 잘 화합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의 마음,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잘 화합을 하게 모으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약. 그렇게 하면, 예약으로 하면 육치차격이 아까 말한 대로 백성들이 이 어긋남이, 도덕의 어긋남이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있고 백성들을 다 선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얘기 예언편에 보면 대동세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대동세계를 우리 유학이 추구하는 대동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동세계. 대동세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짧은 문장인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다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게 하고, 이 청년 장년들은 다 일자리를 다 줘. 그 다음에 이 어린이들은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있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거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 생활을 또 생명을 잘 부양할 수 있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얘기 예언편에 있어요. 우리가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고아서부터 호라비, 과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봉양을 국가가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얘기 예언편에 있어요.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또 금력, 이 경제권을 부를 많이 가진 사람도 그 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이제 얘기 예언편에 있어요. 그것을 다 같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혼도 잘 하기 힘든 시대인데, 거기 보면 이제 모든 남성들은 다 결혼하고 여자들은 다 시집가고 어린아이들은 다 잘 자라게 하고, 이런 내용까지 하다못해 다 들어있어요. 얘기 예언편에, 대동세계에. 그런 이제 대동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치고 덕치다. 이러한 내용을 여기 지금 위정편에 처음 위정이독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교가 항상 백성이 근본이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 덕이 정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가 수양을 해서 솔선수범하면 백성들이 잘 거기에 마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무별들이 이렇게 잘 화합해서 향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라의 그 화합된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 그것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정이 필요하지만은 예약으로서 백성들을 잘 그 마음과 소리를 절제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해야지 대동세계 또 왕도 정치가 구현되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유교인들이 자기의 수기를 기반으로, 자기의 수양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 좀 더 크게는 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여기 지금 위정편의 이 세 구절의 그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위정편 세 절의 내용을 대략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